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화학원 수학 능력 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은 설탕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 맞죠. 니은은 나일론인데 최초의 합성섬유예요.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은 드라이아이스로 CO2 고체인데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죠. 보통은 상변화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고 있고요. 추론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가 되어 있네요. 낮은 온도를 유지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는 게 흡열 반응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X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줬네요. 메테인과 산소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설은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의 반응 계수합과 생성물의 반응 계수합이 같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 계수 총합이 같으면 반응이 일어나도 전체 몰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가설이 옳다면 이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아래쪽을 좀 더 읽어볼게요. 계수합이 같은 반응식을 찾았고 처음에 메테인과 산소에 대해서 양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을 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몰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계수를 여기에서 맞춰보면 표에서 그대로 맞춰볼게요.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 X는 메테인과 산소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에 해당하죠. 메테인의 개수를 1로 뒀을 때 탄소가 하나인 거니까 이 자리 1이 붙고요. 수소가 4개인 거니까 2가 붙고 산소 총 4개를 고려하면 이 자리에 2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응물의 개수 총합이 3이 되고 생성물의 개수 총합도 3인 거죠. 1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 0.2, 0.4 반응하면서 0.2가 남아있는데 이 X가 산소에 해당하고요. 니은도 구해야겠죠. 마찬가지로 1대 2로 반응하면 0.3, 0.6 반응하게 되고 O2와 개수가 동일한 H2O는 0.6만큼 생성이 되겠네요. 가설이 옳다라고 되어 있고요.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전체 물질의 양은 반응 전과 후가 같다. 개수 총합이 같으면 전체 물질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탐구 과정을 통해서도 물질의 양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기억이 적절한 겁니다. X는 산소가 맞고 니은 자리는 0.6으로 구했으니까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X이온의 전자배치 그리고 Y2Z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두 개를 잃고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건 마그네슘이죠. Mg2 플러스에 해당하고 가운데서 두 개의 단일 결합을 갖는 건 산소고 3주기에서 단일 결합으로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Y는 염소가 됩니다. X는 마그네슘으로 금속이에요.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X와 Y라면 마그네슘과 염소인데 둘 다 3주기 원소에 해당하죠. 같은 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XZ면 MgO, 산화마그네슘이고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으로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하는 거죠.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학생 A가 그린 질소 원자의 전자배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싸움 원리에는 어긋나면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을 해야 되네요. 싸움 원리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채우는 거고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려면 하나의 오비탈에 스핀이 다른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워져야 되죠. 싸움 원리에 어긋나야 되니까 중간에 비어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1번이 답이네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다 만족하고 있으면서 ES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으니까 싸움 원리에 어긋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검산 차원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2번이나 4번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도 있네요. 지금 하나의 오비탈에 같은 스핀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3번이나 5번은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싸움 원리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죠. 3번, 5번은 발약 상태 전자 배치가 되고 참고로 3번이라면 전자의 개수를 보면 질소가 맞는데 5번은 전자의 개수가 8개인 거니까 산소의 발약 상태 전자 배치가 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25도씨에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 가와 나에 각각 같은 질량의 물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에 따른 용기 속 물의 질량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서는 T2일 때, 여기죠. 나에서는 T3일 때 이 자리를 나타내고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물을 넣었으니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겉으로 봤을 때 증발이 우세하겠죠. 동적평형 이후에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T1일 때 가에서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5개념이죠. 지금 T1 시점에서 분명히 수증기가 존재하고요.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 T2일 때 속도의 비율을 묻고 있는데 가에서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1이 되고요.
나에서는 아직 동적평형 이전 상황인 거니까 증발이 우세하죠. 즉 분모의 증발 속도가 큰 거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가에서가 큰 게 맞네요. T3에서 물의 양과 수증기의 양에 대한 비율 관계, 가에서와 나에서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T3에서 비교해주면 문제의 조건으로 같은 질량의 물로 시작했으니까 나에서가 물의 질량이 작다면 어차피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과 몰수가 비례한 게 있는 거죠. 질량이 나에서가 작으면 몰수가 작은 거고요. 어차피 전체 양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모가 작으면 분자가 커지면서 전체 분수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가 분모는 작고 분자는 커지면서 분수값이 커지는 거니까 가에서가 큰 게 아니라 나에서가 큰 거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니은번만 맞는 보기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와나의 구조식을 단일, 다중, 구분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X부터 Z가 HCO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옥텟 규칙 만족하고 전기음 성도는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는 거죠. HCO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수소 대신에 플루오린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하고 연습을 했던 그런 주제고요. 지금처럼 3원자에 중심원자 하나에 나머지 말단원자 2개가 붙어 있다면 만약에 플루오린이었다면 CO2와 OF2를 떠올리게 되고 지금은 H2O와 CO2를 떠올리게 됩니다. H2O, CO2를 대응시킨다라고 했을 땐 양쪽의 공통인 게 산소죠. 산소가 들어가면서 Y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가자리가 H2O가 되고 나자리가 CO2로 들어가고 오른쪽은 이중결합인데 다중결합에 대해서 구분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일결합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가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은 산소의 비공유전화쌍을 고려하면 구분형이 되면서 극성 분자고 쌍자 모멘트가 0보다 큰 거죠. 나에서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서로 다른 원소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에 해당합니다. 가하나에서 Y가 모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Y는 산소고요. 산소가 수소나 탄소에 비해서는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게 맞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7번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이온결합 화합물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원자 번호가 11번부터 20번, 나트륨부터 칼슘 사이에서 골라야 되고 세 이온에 대해서 전부 네온 또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구성 이온과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인데 우리가 많이 분석했던 거죠. 지금은 1몰당 2몰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화학식이 XZ로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엔 1몰당 3몰인 거니까 Y2Z 또는 YZ2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 이온에 대해서 전자 수비가 5대5대 9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네온 또는 아르곤인 거니까 둘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1몰당 10몰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테고요. 9로 표시되는 게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죠. 여기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게 Z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0보다 A, B가 큰데 A와 B 사이에도 부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1대1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량이 같아야 되죠. A와 C는 같아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1대2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2대1로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하량은 1가 2가의 조합이어야 되는데 1, 2를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의 문제에서 지금 B가 A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가 1일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B와 C가 지금 1과 2를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B는 1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니까 B보다 작은 A가 있어야 되는 거죠. B가 2로 대응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C가 1인 거고 이 C가 1이라면 1대1로 들어가야 되니까 A 자리에도 1이 됩니다. 그럼 X의 경우에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3주기 금속인 거니까 나트륨에 해당하고요. Z의 경우에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죠. 3주기 비금속으로 염소가 대응이 되면 되고 Y는 마찬가지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3주기 금속, 이가인 거니까 마그네슘이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X부터 Z가 모두 3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이 모두 3주기 원소가 맞죠? C는 1이 되고 B는 2로 구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이 28몰이냐라고 물었는데 가에서 Na 플러스는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Cl 마이너스는 18개, NaCl 1몰 기준으로는 10과 18을 더해서 28몰의 전자가 들어있는 게 맞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은 3번입니다. 8번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X부터 Z는 HCO에 대해서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옥텟 규칙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구성 원자수와 분자식이 제시되어 있고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차이가 주어져 있어요.
이 문제는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오른쪽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수의 차이가 전체를 과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없어도 앞쪽에 구성 원자수와 분자식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응을 시킬 수 있었던 게요. 지금 구성 원자수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x2인 거잖아요. 즉 2a가 그대로 2가 돼야 되니까 a가 1인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a에 1을 대입하고 나면 구성 원자수가 4라고 했으니까 b와 c가 1과 2를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b와 c를 더해서 3이 되기 위해선 1과 2를 나눠 가져야 되고, 근데 위쪽은 또 구성 원자수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b에 1이 들어가고 c에 2가 들어간다면 1, 4가 되면서 5를 만족할 수 있지만 b가 2, c가 1이라면 구성 원자수가 4개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의 모순이죠. 즉 b가 1, c에 2 대입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분자식과 구성 원자수를 모순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나면 오른쪽을 보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대응이 되는 게 YZ4의 화학식을 갖는 게 CH4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X는 산소인 거니까 O2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XYZ가 다 대응이 된 거고 이 자리는 CH2O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검산용으로 여기는 확인이 되는 게 O2의 경우에는 이중결합으로 공유전자쌍은 2쌍, 비공유는 4쌍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잘 만족하고 있고요. 공유는 4쌍에 비공유가 2쌍이라서 여기 2를 잘 만족하고 있습니다. 메테인은 공유만 4쌍이고 비공유전자쌍은 없는 거니까 기억 자리에는 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X는 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대응이 돼야 돼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다해서 CH2O는 C와 O 사이에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죠.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2, 3주기에 15에서 17쪽 발학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양자수 관련 설명이 이어지고 있네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 플러스 L은 3인 오비탈, 그리고 n 마이너스 L은 2인 오비탈 수의 비율 관계를 제시하고 있고요. n 플러스 L 값이 3인 건 2p와 3s가 될 테고 n 마이너스 L 값이 2인 건 2s와 3p가 될 텐데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각각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런 비율 관계들을 찾아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자료로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양자수가 Y와 Z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Y와 Z가 주기가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2주기에서는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양자수가 2일 테고 3주기는 3일 테니까요. 일단 후보군이 2, 3주기 15에서 17쪽이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기별로 빠르게 주어진 조건을 나열해서 XYZ 대응을 시켜볼게요. 일단 2주기에서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2p와 3s라고 했는데 15족 질소부터 생각해주면 질소는 아직 홀전자만 존재하고 있는 거지 2p는 전자를 짝지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산소 플로린이 되면서 짝을 짓죠. 012로 들어가게 되고요. 2주기를 먼저 써볼게요. 2s와 3p에 대해서는 2주기에서는 질소부터 시작해서 2s는 일단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에 해당하기 때문에 3p는 채우기 전이고요. 그럼 111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2주기에 해당하고요. 3주기에서는 2p는 다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이 되고 3s도 다 채운 상태가 되죠. 3주기 15족 인부터 생각해보면 여기를 전부 다 2개의 전자가 다 들어있는 오비탈이 되는 거니까 4로 대응을 시켜줘야 되고요. 2s는 짝지은 상태가 맞는데 3p의 경우에는 2는 짝짓지 않고 있다가 16, 17쪽으로 가면서 하나씩 늘어나게 되니까 1, 2, 3에 순서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율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X는 2개의 오비탈이 1대1인 거잖아요. 네, 지금 1대1로 들어가는 게 이 자리밖에 없네요. 2주기 16쪽 자리인 거니까 X가 산소인 게 확정이고요. 그 다음 2대1의 경우에는 여기 2일, 4이가 있으니까 Y는 바로 대응이 안 되고 Z가 바로 대응이 되네요. 4대1 비율인데 4대1 비율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Z를 바로 대응시킬 수 있고 3주기 15족 자리죠. 인이 됩니다. Y와 Z가 주기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인이 3주기로 들어갔으니까 Y는 2주기로 대응이 돼야 되고요. 2주기에서 2대1 조합은 플로린이 남아있는 거죠. 전체 대응을 시켰고 이제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Y는 황이냐라고 물었는데 Y는 황이 아니라 플로린이고요. 기억 틀린 보기네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Z가 X의 2배이다. 머릿속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이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3s까지 짝을 지으면서 6개가 되고요. X의 산소는 2p 중에 하나까지 짝을 지으면서 3개가 됩니다. 2배에 해당하는 게 맞네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L은 0인 오비탈 수라고 되어 있는데 S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s오비탈이라면 그냥 주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죠. 2주기라면 2가 되고 3주기라면 3이 됩니다. y의 플로리는 2주기인 거니까 2가 되고요. z의 2는 3이 되는 거니까 3대 2가 아니라 2대 3으로 들어가야 되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니은번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0번은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W부터 Z가 CnOF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3이라고 되어 있네요. 3원자 조건을 줬고 옥텟 규칙 만족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분자 모양인데 어차피 3원자라면 직선형 아니면 구분형이겠죠.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구성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그리고 이렇게 구성 원자 수까지 나오면 범위를 바로 좁힐 수 있죠. 지금처럼 두 종류의 원소로 3원자 조건이라면 CO2와 OF2가 떠오르게 되고요. 이렇게 세 종류의 원소로 3원자 조건이라면 FCn과 NOF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중심원자를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에 어쨌든 FCn 그리고 NOF가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럼 Y와 Z에 들어갈 수 있는 게 FCn은 탄소가 중심원자고 NOF는 질소가 중심원자인 거니까 탄소와 질소가 여기에 대응이 돼야 돼요. Y와 Z에 뭐 아직 정확히 어느 쪽이 탄소다, 어느 쪽이 질소다 대응은 못 시켰지만 탄소, 질소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러면 YZ를 제외한 나머지 중심원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탄소, 질소를 제외하고 플로리는 중심원자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중심원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남아있는 게 산소에 해당하고요. 그럼 가가 OF2로 확정이네요. OF2는 구분형이기 때문에 기억 자리가 구분형이 되면 이 자리도 구분형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직선형이 니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FCn과 NOF 중에서 구분형인 건 중심원자가 질소인 NOF에 해당하죠. 이 자리가 NOF가 되고 그럼 남은 FCn이 이 자리로 들어가면서 Z가 탄소로 대응이 됩니다. 사실 아래쪽 보기들을 보면 각각의 원소들을 대응시킬 필요는 없었네요. 그냥 분자를 대응시키고 나면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합각은 가와 다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구분형과 직선형이기 때문에 직선형인 다에서가 큰 게 맞고요. 무극성 분자가 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형으로 극성 분자가 되고요. NOF도 구분형으로 극성 분자고 다는 직선형이긴 하지만 양쪽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극성 분자입니다. 전체가 극성 분자로 무극성 분자는 없는 거죠.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 X3Y의 분자 모양이 평면 삼각형이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CnOF를 가지고는 평면 삼각형을 Y, X3 형태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X3Y가 뭐 대응을 안 시켰어도 지금 CnOF로 이 화학식을 만족하려면 NF3가 될 테고요. 그러니까 F와 N의 조합이 될 텐데 NF3는 중심원자 질소의 비곤활쌍이 들어가면서 삼각불형이 됩니다. 물론 위쪽에 대응시킨 모습들을 보면 남아있는 X가 플로리인 게 맞고요. Y가 질소인 거니까 NF3에 대한 게 맞죠.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불형이 되고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번만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은 T도시에서 0.1몰 농도 A수액 20ml에 X몰 농도 A수액 20ml 그리고 Y몰 농도 A수액 20ml를 순서대로 넣을 때 A수액의 부피에 따른 용액의 몰 농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X 플러스 Y를 숫자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0.1몰 농도 20ml가 있었고요. X몰 농도 A 20ml를 넣었고 그 다음 Y몰 농도 20ml를 넣어가면서 문제에선 X 플러스 Y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A수액의 부피와 지금 몰 농도에 대해서 4A, 5A로 비율 관계를 주고 있으니까요. 자료가 좀 더 많이 제시된 곳이 A를 이용해서 몰 농도 B 그리고 부피는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몰 농도와 부피를 알고 있으면 곱해서 몰수에 대한 자료를 주는 거죠. 일단 상대값으로 정리하고요. 실제 몰수에 맞게 보정하는 거는 뒤쪽에서 해볼게요. 일단 요 세 부분부터 정리해 보면 부피와 몰 농도를 곱해서 그냥 공 하나 떼고 생각해 보면 12로 들어가고요. 요 숫자를 그대로 써볼게요. 4, 5, 20이 되고 6과 4를 곱해서 여기는 24가 됩니다. 그냥 몰수, A의 몰수에 대한 상대값을 써본 거고 여기에서의 값은 초기 0.1몰 농도 20ml에서 시작해서 40ml까지 가는 동안은 한 종류의 용액, X몰 농도 A수액을 넣는 거니까요. 10ml를 넣었을 때 우리가 상대값으로 여기서 8이 증가했다면 여기서도 8이 증가하겠죠. 8이 증가해서 12가 된 거니까 이 자리를 4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몰수에 대해서 상대값으로 비율 관계를 쭉 정리했고요. 여기서 실제 몰수는 0.1몰 농도 20ml 초기 몰수가 정해져 있죠. 둘을 곱해주면 2mm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한 상대값을 기준으로 전부 다 2분의 1배 해주면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가 나오네요. 그럼 마지막 자료 정리하는 건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을 택해 주셨으면 되는 게, 그냥 뭐 답만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2에서 시작해서 그럼 끝날 때는 24인 거니까 이게 12mm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총 10mm몰이 더해진 건데 그게 20x와 20y의 합이죠. x 플러스 y가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양쪽을 20으로 나눠줬다라고 생각해주면 x 플러스 y가 2분의 1이 되면서 답을 이렇게 낼 수 있고요. 검산 차원에서 x, y를 각각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 지금 20으로 표현된 게 10mm몰에 해당하고요. 그럼 이렇게 8이 들었고 여기에서 2가 들었는데 이 8에 해당하는 게 지금 20x죠. 암산을 해도 되겠죠. 20x가 8인 거니까 x가 0.4가 되고요. 그 다음 20y가 2인 거니까 y가 0.1이 되면서 0.4와 0.1을 더해서 0.5가 된다라고 뭐 이렇게 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1, 2페이지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일단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남아있는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면요. 18쪽을 제외한 2주기 발약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양자수 관련 설명이 이어지고 있네요. 동그라미 기억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라고 되어 있어요. 워낙에 많이 등장하던 자료죠. 특히나 2주기라면 머릿속으로 1, 2, 1, 2, 3, 4, 5, 6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기억에 대해서 A와 B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원자가 전자수와 기억의 차이를 줬는데 그걸 다 더해서 6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후보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나열해 보면 기억은 방금 했던 것처럼 1, 2에서 시작해서 1, 2, 3, 4, 5, 6으로 움직이는데 18쪽을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17쪽까지만 써주면 되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1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커지는 거죠.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에서 기억을 빼준 값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주게 되면 앞쪽의 둘은 0이 되고요. 뒤쪽은 계속해서 2의 값을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 1, 2쪽 그리고 13쪽부터 17쪽으로 나눠서 앞쪽은 0, 뒤쪽은 2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x, y, z가 확정이 되는 게 0과 2밖에 안 되는데 셋을 더해서 6이 되려면 전부 다 2란 얘기죠. 그럼 0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앞쪽에 1쪽과 2쪽 제외하고 13쪽부터 17쪽 중에서 대응을 시키라는 거고요. 그러면 홀전자수 자료가 의미를 갖는 게 13에서 17쪽이라면 홀전자수가 1, 2, 3, 2, 1, 즉 1, 2, 3 중에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순서대로 3, 2,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홀전자수가 3개인 건 질소로 확정이죠. 그러면 기억 자리는 3이 되면서 A도 3이라고 찾았고요. 그럼 이 자리는 2가 되고 2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건 탄소에 해당하고 탄소의 홀전자수가 2인 건 검산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Z는 홀전자수가 1인 거니까 붕소와 플로린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래쪽 자료가 있는 거군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Y보다 Z가 작아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탄소보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작아야 되니까 플로린은 안 되고 붕소로 대응이 됩니다.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X는 탄소가 아니라 질소예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A는 3이 됐고 B도 구할 수 있죠. 붕소는 기억 자리가 1인 거니까 B는 1이 되면서 더해주면 5가 아니라 4로 대응이 됩니다. 디귿이 맞는 보기였네요. S전자와 P전자에 대한 비율 관계고 Y의 탄소는 S 4개에 P 2개죠. Z의 붕소는 4와 1의 조합으로 2대1 비율을 잘 만족하고 있습니다.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은 원자 A부터 E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A부터 E를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후보군을 5개를 다 제시했네요.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과 니은이 분수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데 각각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 1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네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원자와 이온 반지름에 대한 비율 관계가 1보다 크냐 작냐는 결국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질소,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으로 나눠서 분석해주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기억에 대한 자료가 이어지긴 하지만 아직 원자 반지름인지 이온 반지름인지 모르니까 이 자료를 먼저 볼게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BC2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는데 제시된 후보군들 중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 쪽이 조금 특별하네요. 우리가 금속, 비금속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금속 중에 나트륨은 2차 이온화 에너지 1등이죠. 1쪽에 해당하고요. 2쪽인 마그네슘은 후보군들 중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 꼴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금속이 들어갔다면 가장 크거나 가장 작기 때문에 그러면 C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나트륨, 마그네슘이 들어갔다면 나트륨은 2차 이온 에너지가 가장 커야 되고 마그네슘은 가장 작아야 되니까 둘 사이에 들어가는 C는 절대로 나트륨, 마그네슘, 즉 금속일 수 없어요. C가 그러면 비금속이란 얘기고, C를 비금속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기억리은을 대응시킬 수 있는 게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려면 분모가 커야 되는데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면서 이온 반지름이 큰 거죠. 그럼 분모 쪽에 이온 반지름이 들어가고 분자 쪽에 원자 반지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기억이 이온 반지름이 되고요.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후보군 5개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의 역순이죠. 즉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게 되는데 이번엔 A에 집중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BC는 비금속인 거고요. A가 금속이에요. 금속이 둘밖에 없고. 근데 그런 A를 잘 쫓아가면 이온 반지름이 A보다 D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의 역순이기 때문에 A가 금속이고 그것보다 D는 원자 번호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온 반지름이 작아질 수 있죠. 근데 금속 둘이 지금 원자 번호 1, 2등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A가 나트륨, D가 마그네슘으로 대응되는 거 말고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없고요. A와 D가 그대로 금속에 대응이 됐으니까 나머지 B, C, E는 여기에 써볼까요? 여기에 대응을 시킬게요. 요 B, C, E가 순서대로 비금속 3개의 대응이 돼야 되고요.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하면 바로 대응이 되는 거죠.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 산소, 플루오린 중에서 산소, 플루오린이 예외 구간에 해당하면서 산소가 가장 큰 겁니다. 여기에 그냥 표시할게요. 그럼 B에 해당하는 게 산소로 대응이 되고요. 질소와 플루오린은 인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에 있는 플루오린이 큰 거죠. B 다음엔 C, E의 순서인 거니까 C가 플루오린이 되고 E가 질소로 대응이 되면서 전체를 다 대응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 보면서 그냥 풀어볼게요.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 아니라 이온 반지름이에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E는 질소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B와 C에 대해서 물었는데 같은 주기에서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거죠. 산소보다 플루오린이 오른쪽에 있고 C가 큰 거예요.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은 4번입니다. 14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X와 Y의 동위원소에 대해서 지금 둘로만 존재한다고 알려주고 있고 X에 대해서는 둘을 더해서 100이 되는 거니까 Y에 대해서만 이 조건을 준 거군요.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A와 B를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과 원자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8A-B와 8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둘 사이의 간격이 0.6B, 이렇게 둘 사이의 간격은 1.4B에 해당하기 때문에 0.6과 1.4라면 3대 7의 비율로 떨어진 거고요. 3대 7이라면 존재 비율은 7대 3으로 들어가겠죠. X가 먼저 나오네요. X가 70이 되고 7대 3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는 3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X에 70을 대입해주면 이 자리가 50이 되고요. Y는 둘로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50이면 이 자리가 50으로 들어가면서 둘이 1대1인 거죠. 그럼 수업 중에 많이 강조했었지만 실전에서라면 나만 너무 정정당당하게 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1대1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떠오르는 게 브로민이죠. 최소한 붕소와 염소 그리고 브로민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다가 정말로 시간이 없다면 그냥 검증이 간단하면 그냥 이런 셋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배경식으로 알고 있는 원소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검증을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보고 풀이하는 게 좋거든요. 뭐 제가 실전에서 풀이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대1이라고 했을 때 붕소는 그럼 잘 아시죠? 그냥 복수전을 생각해 보면 10과 11짜리가 1대 4로 존재하면서 평균 원자량이 10.8이 돼야 되고 염소는 35와 37이 3대 1로 존재하면서 평균 원자량이 35.5. 이 브로민이 79와 81짜리가 1대 1로 존재하면서 평균 원자량이 80이잖아요. 실전이었다면 1대 1을 보면서 이거 브로민이 나온 게 아닐까? 그럼 브로민이라면 평균 원자량이 80인 거니까 이 자리가 80, 즉 A가 8인 거고요. A에 8 대입하면서 그럼 원자량은 79하고 81이어야겠죠. 중성자 수가 2차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심증을 굳혀주는 거죠. 원자량의 중성자 수가 2차이 나면 원자량도 2차이가 나야 되고요. A에 8 대입하면 72에 B가 1이라면 딱 79가 되겠네요. 근데 A에 8, B에 1 대입하면 81이 되면서 A가 8이고 B가 1이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브로민이 나왔구나. 뭐 이 정도 나왔으면 그냥 A가 8, B가 1이라고 확신하면서 문제를 쭉 풀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선 이렇게 풀이하셔도 괜찮고 저는 그래도 해설을 해야 되니까요. 정석적인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통해서 X 70이라는 걸 구하면서 여기까지는 구했었죠. 이 자리가 50이 되고 50이 되면서 1대 1이라는 걸 구했고요. A, B를 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텐데 일단 1대 1인 거니까 평균 원자량은
각각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1대1 내분점 또는 평균값이 되겠죠. 즉 둘을 더해서 그냥 2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여기에 바로 식을 써보면 A는 더해서 2로 나눠주면 9.5A가 되고 B는 더해서 2로 나눠주면 4B가 됩니다. 넘겨주면 0.5A가 4B가 되면서 A는 8B라는 식이 먼저 나오고요. 이 부분은 지워볼게요. 그래서 일단 평균 원자량을 통해서 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성자수가 이쪽으로 가면서 2차이 난다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둘은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양성자수가 동일한 상황인 거니까 이 중성자수의 2차이가 그대로 원자량이자 질량수 2차이로 벌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2차이 난다라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2라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A가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마이너스 6B가 있는데 이게 2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니까요. 연립해서 AB 구해주시면 되겠죠. A가 8B인 거니까 대입해주면 2B가 2가 되면서 B가 1이 되고요. B에 1 대입해주면 A는 8이 되는 거니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오른쪽은 79와 81짜리를 가지고 80의 평균 원자량을 갖는 브로민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 B는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묻는 것들만 정리해보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XY2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XY2가 1몰이면 자연계에서 X 1몰, Y 2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중성자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어차피 자연계에 존재하는 X와 Y에 대한 거니까 평균 원자량이자 평균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이 양성자수만 빼주면 중성자수가 나오겠죠. 여러분 A가 8, B가 1인 거니까 X부터 먼저 정리해보면 요 평균 원자량이 8을 대입해주면 64에서 B에 1 대입해서 0.4를 빼주면 63.6이 됩니다. 원자 번호는 8과 1을 대입해주면 29가 되고요. 오른쪽에 8과 1을 대입해주면 35가 되고 A에 8 대입해주면 평균 원자량이 80인 거죠. 그럼 X1몰 기준으로 중성자의 양은 질량수, 평균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수 빼주면서 둘의 차이가 34.6이죠. 그러면 34.6이 X1몰당 중성자의 몰수가 될 테고요. Y는 80에서 35를 빼주면 45가 되는데 Y는 2몰이 필요한 거니까 45의 2배로 90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둘을 더해주면 124.6이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5번 문제 보시면요.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제시되어 있지만 암기하고 있는 거고요. 식초의 밀도를 D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항상 실험 과정 및 결과가 길게 이어지면 아래쪽에 결과를 먼저 보는 건데 결과를 따로 나타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자료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을 먼저 볼게요. 식초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Wg이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우린 100g보단 1g 자료가 편한 거죠. 1g 기준으로 바꿔주면 0.01W이자 10W mg이 되고 많이 하던 거죠. 다시 60으로 나눠주게 되면 6분의 W 밀리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g당 자료를 알고 있으면 단위 질량당 자료를 알고 있는 거니까 이 6분의 W에 식초의 전체 질량만 곱해주면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를 바로 밀리몰 단위로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으로 시선이 온 김에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하는 거죠. 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기들의 배열을 보니까 D나 W를 이용해서 DW의 위치도 중요한 거니까요. 조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면 처음에 식초가 10ml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1g당 자료를 알고 있으니까 식초의 질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밀도를 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사용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식초 10ml에 물을 넣어서 이를 50ml 만들었는데 일단 그 중에 절반을 사용하네요. 25ml만 가져와 사용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염산까지 넣고 있네요. 구하라고 한 게 X였는데 염산을 X몰 농도 20ml인 거니까 곱해주면 밀리몰 단위로는 20X만큼 더 넣은 거고요. 여기서 바로 적정하지 않고 이렇게 혼합한 상태에서 100ml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20ml, 5분의 1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페놀프탈렌을 떨어뜨리고 0.1몰 농도의 NaOH로 적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 파악은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뿐만 아니라 염산까지 넣었으니까 둘이 같이 적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적정 과정에서 아세트산과 들어있는 염산의 양을 적정하는데 NaOH가 들어간 거니까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몰수가 적정 과정에 사용한 아세트산 그리고 염산의 몰수의 합과 같다. 이렇게 식정리를 해주면 되고 NaOH의 부피는 15ml가 들어갔다고 했으니까요. 한 번에 식을 써볼게요.
그럼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는 1.5mm몰이 되고요. 적정 과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은 일단 식초는 10ml가 있었는데 절반을 가져왔죠. 그리고 다시 5분의 1을 가져왔어요. 10ml 중에서 여긴 5ml가 들어있던 거고 다시 5분의 1을 취할 때 1ml만 들어있는 겁니다. 1ml이자 우린 질량이 필요한데 밀도를 곱해주면 Dg이고요. 그러면 6분의 W에 D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WD 형태로 써주면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밀리몰 단위의 몰수를 바로 구해준 거고요. 염산은 20X가 있었는데 5분의 1만 취했으니까 5분의 1배에서 4X가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그리고 염산, 이 적정에 사용한 두 산이 둘 다 일가산이기 때문에요. 두 산의 몰수와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몰수가 같다라고 해서 평소에 많이 하던 건데 조금 특이한 건 HCl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문제에선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4X는 하고 정리해주면 넘어갔다라고 해주면 1.5는 분수 형태로 쓸게요. 2분의 3에서 6분의 WD를 빼주는 형태가 되고 4가 넘어갔다라고 해주면 8분의 3에서 24분의 WD를 빼주는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6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에서 물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가부터 다가 염산, 물, 수산화나트륨 수액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는 그리고 다는 부피만 주어진 거고요. 나가 일단 정보가 있네요. pH와 pOH의 간격이 10인데 7을 기준으로 항상 pH하고 pOH는 7 플러스 n, 7 마이너스 n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10만큼 차이를 벌리려면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기 때문에 2와 12를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와 12에 대해서 지금은 절대값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pH와 pOH가 2와 12를 나눠 가지면 pH만 놓고 보면 2하고 12가 되겠죠. 물론 2일 때는 염산인 거고요. 만약에 pH가 12로 나온 상황이라면 NaOH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군들 중에서 물은 pH와 pOH가 둘 다 7이 되면서 간격이 0일 테니까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은 염산 또는 수산화트륨에서 가능하다. 이 정도 조건을 그림에서 찾을 수 있고 조금 더 정보를 보면 나 10ml에 가를 Vml 넣어서 만든 수액의 pOH가 나의 pOH보다 1만큼 작다. 나의 가를 섞으면 pOH가 1만큼 작아지는 거니까요. 우린 pH가 편하죠. 그럼 pOH가 1만큼 작아졌다면 나 입장에서 가랑 섞었을 때 pH는 1만큼 커져야 돼요. 그럼 바로 탈락시킬 애가 보이시죠? 지금 나 입장에서 염산 아니면 NaOH인데 염산이라고 했을 때는 물과 섞든 NaOH랑 섞든 pH가 올라가겠죠. 물이랑 섞으면 희석하면서 중성적으로 움직이니까 pH가 올라가는 거고 NaOH랑 섞게 되면 중화 반응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수소이온 농도가 줄어들 테니까 pH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HCl은 괜찮은데 이 NaOH는 바로 탈락인 게요. NaOH 입장에서는 가랑 섞어서 pH가 더 커진다는 게 결국 더 염기성 쪽으로 OH-의 농도가 진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얘가 NaOH라면 이 자리 물과 섞든 염산이랑 섞든 pH는 작아져야지 pH가 커지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면 NaOH는 바로 탈락이 되고 HCl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추가 자료를 통해서 가와다를 대응시켰죠. 가와다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몰수 B를 줬고 부피 B가 있으니까 진짜 주고 싶은 건 농도에 대한 거죠. 정확히는 OH-의 몰수와 부피를 줬으니까 OH-의 농도에 대한 건데 가와 다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몰수로는 다로 넘어가면서 OH-가 5배인데 부피는 2분의 1배예요. 이 정도는 실전에서 암산으로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몰수로 5배가 되면서 부피는 2분의 1배, 대신 몰농도는 부피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2배에서 계산해주면 농도는 가에서 다로 가면서 수산화이온 농도가 10배가 됐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린 보통 pH 계산이 편하니까요. 수산화이온 농도가 이렇게 가에서 다로 가면서 10배가 됐다는 건 pH는 1만큼 증가했다라는 거고 남아있는 후보군은 염산을 제외하면 물과 수산화트륨 수액인데 pH가 오른쪽이 크니까요. 오른쪽이 수산화트륨 수액이 되고 여기가 물이 되면서 물의 pH는 7로 확정인 거니까 1만큼 커졌다면 8이 되는 거죠. 보통은 뭐 정체를 밝히고 pH가 확정이 되는 순간 문제가 보통 풀려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보기들 정리하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나는 염산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가의 pH는 7이 되고 다의 pH는 8인 거니까 8분의 7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은 V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 10ml에 가 Vml를 넣어서 만든 수액이 pOH는 1만큼 작아지고 pH는 1만큼 커진 건데 염산이착에서 물과 섞어서 pH가 1만큼 커졌다는 건 수소이온 농도가 물과 섞은 거니까 희석하는 거잖아요. 희석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됐다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되려면 몰수는 그대로일 테니까 부피가 10배가 돼야 되는 거고요. 10ml에 그럼 부피가 10배가 되기 위해선 90ml, 물을 90ml 넣어서 전체 100ml가 되도록, 즉 부피가 10배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V는 10이 아니라 90인 거니까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남아있는 4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의 마지막 남아있는 네모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시면요. 금속 XY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실험 과정과 결과가 길게 이어지고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은 6월 평가원에 이미 출제가 됐었죠. 사실 위치도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4페이지 17번으로 출제가 되면서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반응식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아래쪽 실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마지막 자료 정리 과정도 비슷했던 게 지금은 여기에 있네요. M과 N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건이 부족해 보이지만 이 자연수 또는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일종의 부정방정식이 되겠죠. M과 N이 자연수 또는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M과 N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조차도 6평에서 그대로 한번 출제가 됐던 영역이기 때문에 6평을 잘 분석하신 분들은 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면 반응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산소의 산화수는 -2라고 제시했고 실험 과정을 보면 Y이온 X몰과 충분한 양의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수액을 먼저 준비했어요. 수소이온은 충분하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은 XO2와 Y이온 중에 찾아주면 되고요. 여기에 XO2 0.3몰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고 이어지는 실험이죠. 다시 한번 같은 양 0.3몰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나와 다과정에서 반응한 XO2는 X이온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반응한 Y이온은 YO4-로 산화되었다.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있네요. 우리가 Y쪽에서 산화 반응을 진행한 거니까 X쪽에선 환원됐다라는 조건을 준 거고 나과정 후 수액에 들어있는 금속 양이온수의 비가 X이온과 Y이온에 대해서 15대 4라고 주어졌네요. 15대 4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X이온과 Y이온의 위치를 보면 X이온은 생성이 됐다는 거고요. 나과정이 진행되고 나서요. 근데 Y이온은 반응물이기 때문에 나과정이 지나고 나서 Y이온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과정에서 Y이온과 XO2가 반응할 때 어차피 H+는 충분했으니까 둘 중에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되는데 Y이온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건 XO2가 한계 반응물로 모두 소모가 됐다는 겁니다. 즉 0.3몰이 모두 나과정에선 반응을 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는 15대 4가 의미가 있어지는 게 XO2가 한계 반응물로 모두 반응을 하면 아직 개수를 찾진 않았어도 어차피 X원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좀 더 친절하게 주어져 있네요. 사실 여기를 미지수로 줘도 X원자의 개수를 맞추려면 XO2하고 X이온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AA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다른 미지수를 줬어도 X원자 개수 맞추면서 XO2하고 X이온은 1대1로 반응하는 거고요. 그래서 XO2가 나에서 0.3몰 반응했다면 생성되는 X이온도 0.3몰이 됩니다. 그럼 지금 15에 해당하는 게 실제 몰수로는 0.3몰이기 때문에 4에 해당하는 몰수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4에 해당하는 몰수는 15대 4의 비율로 찾아도 되고요. 저는 0.3과 15를 보니까 지금 50배죠. 그러면 4를 50으로 나누면 50분의 4몰, 100분의 8에 해당하는 0.08몰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나과정이 지나고 남았는데 다과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줬네요. 다과정 후에 남아있는 XO2의 양이 0.1몰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XO2가 남은 거니까 이 남아있던 Y이온은 모두 반응하는 거죠. 이 0.08몰이 다로 넘어가면서 전부 반응하는 상황이 되고요. XO2가 0.1몰 남았다는 건 이번엔 0.3 중에서 반응은 0.2몰만 하고 0.1몰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6평에서도 비슷했었지만 결국 이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반응 과정에서의 양적인 관계, 반응 과정에서의 몰수 비를 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개수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다과정이 명확한 상황이죠. 다과정에서 XO2가 0.2몰 반응할 때 나에 남아있던 Y이온이 모두 반응하면서 0.08몰 반응한 상황이었으니까 20대 8이자 5대 2의 비율로 반응한 거고요. 그러면 XO2와
Y이온이 5대2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A가 5일 때 B가 2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 몰수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접근하셨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숫자들이 너무 작아서 좀 부담스러우셨으면 어차피 반응 과정에서의 몰수 B가 필요한 거지 정확한 몰수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 상대값에 맞춰서 자료 정리를 하셨어도 돼요. 예를 들면 지금 Y이온에 대해서 나과정이 지난 이후에 4만큼 있었는데 이 4만큼 반응할 게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XO2가 Y이온은 상대값으로 4만큼 반응한 건데 이 XO2가 0.2몰 반응했다라고 했을 때 이 0.2몰에 해당하는 XO2가 상대값으로 몇인지를 찾아도 되는 거죠. 이때 뭐 이렇게 이 값을 찾지 않더라도 0.3일 때 15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0.3몰이 15의 상대값으로 표현된다면 0.2몰은 3분의 2배에서 15의 3분의 2배, 10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10과 4를 활용하셨으면 조금 더 계산 과정이 좀 간결했겠죠. 0.2와 0.08을 찾는 것보다 10대 4이자 5대 2다. 그렇게 A와 B를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찾으셨으면 되고 A와 B를 찾고 나면 반응식은 그대로 완결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A가 5가 되고 B에 2를 넣고 나면 산소의 개수가 총 10개이기 때문에 생성물 쪽도 10개를 맞추려면 여기 8개니까 2개가 더 필요한 거죠. 이 자리에 2가 들어가고요. 그럼 수소가 4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4가 들어가면서 반응식의 개수는 완결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 M과 N, 우리가 자연수 조건은 가지고 있었는데 M에는 찾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죠. 문제에서 X는 물었으니까 X는 먼저 찾을게요. 그러면 Y운이 초기에 얼마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5대2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XO2가 얼마나 반응했는지는 나온 거죠. 지금 0.3몰, 0.2몰을 합하면 0.5몰이 소모가 된 거고요. 그럼 반응하는 Y이온은 5대2 비율을 지키면서 0.2몰이 반응해줘야 됩니다. 모두 소모가 된 거니까 X가 0.2인 상황이죠. 먼저 보기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기억번은 나에서 XO2가 산화제로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자료가 있었죠. Y쪽에서 산화했으니까 X쪽에선 환원을 한 거고요. 자신이 환원했기 때문에 산화제로 작용한 게 맞습니다. X는 0.2라고 구했고 M과 N을 구해야 되네요. 지금 개수는 D가 2일 때 A가 5라는 것까지는 구해놨는데요. N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N을 마지막에 구하는 방식은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을 택하셨으면 되는데 일단 산화하고 환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X쪽에서는 환원을 한 거죠. 지금 이쪽에 표시해 볼게요. X쪽에서는 산화수가 감소하는 환원을 한 거고 Y쪽에서는 산화를 한 거예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산화를 한 거죠. 이때 우리가 항상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이 산화수 차이가 나오면 거기에 산화수가 변한 원자의 개수를 곱해서 이동한 전자수를 찾게 되고 산화 쪽과 환원 쪽에서 이동한 전자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개수를 맞췄기 때문에 X는 5개가 반응한 상황, Y는 2개가 반응한 상황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양쪽에서 전자수가 같아지려면 이 산화수 차이는 2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때 M과 N이 자연수라는 걸 이용해 주면 X는 지금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시작해서 N으로 감소하는 건데요. 자연수인 거니까 1, 2, 3 중에서 산화수가 감소하려면 1, 2, 3 중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고 그럼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도 1, 2, 3 중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근데 2대 5 비율을 지키려면 그대로 2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2와 5가 들어가면서 산화수가 X의 경우에는 2가 감소하려면 이 자리가 산화수가 플러스 2, 그러면 N이 2로 찾아지게 되고요. Y쪽은 산화수가 5가 증가하려면 Y의 산화수 플러스 7일 때 여기는 5가 증가하려면 플러스 2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M값이 2라는 것도 찾아지게 됩니다. 물론 문제에선 N만 물어봤으니까 2를 찾았을 때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돼요. 2가 약분되면서 5가 나오게 되면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풀이도 괜찮고 아니면 항상 산화하는 반응식은 전자 이동뿐만 아니라 전하 균형도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러면 이런 산화수들은 매기지 않은 상태에서 산화수의 증감 정도만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접근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자 이동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산화수가 X쪽에서는 감소해야 되고 Y쪽에서는 증가해야 된다. 그럼 아직 M과 N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산화수가 감소하면서 자연수라는 조건만 활용해도 N이 1, 2, 3이라는 것까지는 범위를 좁힐 수도 있죠. 이 상태에서 전자 이동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하 균형을 맞추셨어도 돼요. 반응물 쪽의 총 전하량은 2M 플러스 4가 되고요. 이게 생성물 쪽의 총 전하량 5N-2와 같아야 되죠. 숫자는 넘겨주면 2M 플러스 6이 5N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 요 산화됐다는 걸 활용해서 X쪽이 환원됐다는 걸 이용해 주면
x의 전하량 요 n 값이 1, 2, 3 중에 들어가야 되고 이 n 자리에 1, 2, 3 중에 대응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m이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n이 1일 때는 m이 음수니까 안 되고요. 3일 때는 15가 되는데 그럼 m은 4.5여야 되니까 또 탈락이죠. 자연스럽게 n 값이 2라는 걸 알게 되고 10이 되니까 m 값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n과 m이 둘 다 2라고 나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하균형 그리고 자연수 조건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논리가 6평에서도 그대로 한번 사용이 됐던 거죠. 전체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 보시면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 양적 관계 문제죠. 항상 반응식이 주어지면 개수와 상태를 보는 거죠. 당연히 액체나 고체가 들어가면서 상태로 함정을 파진 않았고요. 개수는 B만 1이라고 주어져 있고 A와 C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과 글을 함께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거고 그림에 없는 정보 위주로 밑줄을 치면 되겠죠. 처음에 실린더에 A 6Wg을 넣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B를 Wg을 첨가해서 반응을 완결 한번 시켰고 B를 3Wg 추가해서 다시 한번 완결을 시켰습니다. 실린더에 들어있는 C의 질량비를 줬네요. 이걸 표시해주면 되고요. C의 질량비이자 당연히 C의 몰수비이기도 하고 C가 생성물이기 때문에 나와 다에서 생성된 C가 2대3의 비율로 있다는 건 처음에 A만 있었으니까 2대3의 비율로 있으려면 2만큼 생성이 되고 그 다음 1만큼 생성이 됐다는 거죠. 필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럼 2대1의 비율로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의 선형성에 의하면 항상 셋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 같은 비율로 움직이니까요. C가 2대1로 생성이 됐다는 건 소모되는 반응물도 2대1의 비율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는 처음 넣고 나서는 더 넣는 게 아니니까 2대1의 비율로 반응하려면 A의 경우에는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는 한계 반응물로 작용하면 안 되겠죠. A가 남아 있어야지만 그 다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A가 남아있다는 건 B가 한계 반응물인 거니까 여기 Wg이 있을 때 Wg이 모두 반응한 거고 2대1로 반응을 해주려면 여기서 Wg 반응했으니까 여기는 0.5Wg 반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지금 부피를 주면서 분자수에 대한 자료를 줬네요. 그냥 상대값으로 리터 제외하고 이걸 그대로 분자수처럼 써주면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B는 모두 한계 반응물로 소모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많이 했었지만 B는 어차피 가 쪽에도 나 쪽에도 그럼 들어있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리고 풀기라고 해서 B를 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B는 들어가지만 모두 소모가 돼서 여기에도 B가 없고 여기에도 B가 없으니까 B 빼고 생각을 하면 결국 A에서 C로 바뀌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때 분자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A와 C의 개수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같다는 걸 통해서 A와 C의 개수가 같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 자리도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게 제가 그냥 부피를 분자수라고 할게요. 그럼 3의 2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B가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A가 한계 반응물로 모두 소모가 된 겁니다. 그럼 처음에 3만큼 있었다. 그리고 A와 C는 개수가 같다는 건 찾았으니까 3만큼의 A가 있었다면 여기 이 5.5 안에 C가 3만큼 생성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2.5가 남아있는 B인 거네요. 2.5에 해당하는 B가 남았는데 그게 질량으로 2.5W인 거니까 여기서 자료 정리가 다 되겠는데요. 그러면 B의 경우에는 Wg이 그냥 분자수의 상대값으로 1인 거고요. 2.5Wg이 2.5B인 거니까요. 그럼 초기에 3Wg 이 자리는 3B만큼 넣은 거고 Wg은 1B. 그럼 총 4B만큼 넣어서 2.5가 남았다. 즉 1.5가 반응한 거죠. A가 전체 3 소모될 때 B는 1.5가 소모됐으니까 2대1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A와 C의 개수는 같은 거였으니까 2대1 대 2로 반응한다. 개수는 다 찾았고요. 지금 다 찾은 상황이 되네요. 그럼 A는 2라고 찾았고 BC의 분자량비를 물었는데 어차피 개수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분자량의 빈칸 하나 정도는 질량 보존으로 찾을 수 있죠. 여기서 A와 B의 분자량비를 구해서 대입하면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둘로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1몰에 해당하는 B가 W, 여기선 1몰에 해당하는 A가 2W니까 A와 B의 분자량비가 2대1이에요. 그럼 반응식에서 질량 보존을 써주면 전체가 5인 거고 5를 만족하려면 C가 2.5가 됩니다.
그래서 B와 C의 분자량비를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질량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2.5W라고 찾았으니까요. 질량 보존을 여기에서 써서 C에 대해서 몰수와 질량을 다 찾아내도 되는 거죠. 지금 전체 질량은 총 10W가 들어갔네요. 그 중에 B가 2.5W니까 C가 7.5W입니다. 그럼 1몰의 B가 W였는데 1몰의 C는 2.5W이기 때문에 여기서 B와 C의 분자량비를 2대5라고 찾아도 되죠. B의 분자량이 2일 때 C의 분자량이 5인 거니까요. 곱해주면 5분의 4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중화반응 문제죠. 우리가 양적 관계 문제는 항상 개수의 관계에 집중하듯이 상태와 개수의 관계를 보는 거죠. 비슷하게 중화반응 문제에서는 처음에 농도가 주어질 때 농도들 간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했었고요. 실제 농도는 하나만 주어지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둘 이상 주어졌을 때는 둘의 관계를 잘 봐야 되고, 실제 농도가 둘 이상 있을 때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를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풀이가 될 때가 많다고 했었습니다. 항상 좋은 습관에서 좋은 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표는 X몰 농도의 HX와 0.3몰 농도의 HY, 0.6몰 농도의 NaOH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두 농도는 연계해서 풀이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가부터 다의 액성이 모두 다르다라고 되어 있고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나다의 산성, 중성, 염기성을 하나씩 대응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좀 특별했던 게 지금 HX, HY, NaOH가 전부 일가인 거죠. 보통 평가원에서도 구평에는 이제 일가산, 일가염기의 조합으로 내는 경우가 있었어도요. 수능에는 이제 이가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조합으로 수능 문제가 나온 거죠. 사실 중화반응을 이가까지 포함해서 조금 복잡하게 또 고난도 문항들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조합으로 나왔고요. 아래쪽에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은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될 자료인 거니까요. 우리가 사용할 자료는 여기 Na 플러스의 양분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의 양의 합을 좀 해석을 해서 액성이 셋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액성을 정리하면서 접근하셨으면 되고요. 처음에 이 부분만 잘 해석하셨으면 되는데 구경꾼 이온의 양들이 주어져 있는데 결국 구경꾼 이온의 양이 초기에 넣은 산의 양 또는 염기의 양이 되는 거죠. 구경꾼 이온은 말 그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니까요. Na 플러스의 양은 초기 넣은 NaOH의 양, 그리고 X 마이너스나 Y 마이너스의 양은 초기에 넣은 HX 그리고 HY의 양의 합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의미가 있는 게 분모에는 염기의 양, 분자에는 산의 양이 되죠. 근데 사실 염기가 맞냐 산이 맞냐를 통해서 바로 액성이 나오지는 보통 않는데 지금은 다 일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가가 섞여 있다면 산의 양이나 염기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양으로 넘어가서 그 대소관계 비교를 통해서 액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다 일가, 일가산, 일가염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산의 양이 H 플러스의 양이고 염기의 양이 OH 마이너스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분수 모습을 좀 해석을 해보면 분모는 염기의 양이자 초기 OH 마이너스의 양이고 분자 쪽은 산의 양이자 초기에 넣은 수소 이온의 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값을 비교하면서 지금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고 했을 때 둘이 같은 양으로 들어가는 게 중성일 테고요. 분자 쪽이 커지면 산 또는 H 플러스의 초기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산성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전체 비율 값이 커지는 쪽이 산성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라는 걸 이용해 주면 지금 4에서 6, 9를 거쳐가면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가 쪽이 산성이 될 테고 중간 값이 중성이 될 테고요.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는 게 분모가 크다. 즉 염기의 양 또는 OH-의 양이 많다라는 거니까 염기성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액성을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지금 실제 농도가 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를 활용해서 풀이하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 신경 쓰면서 여기 각각의 산이나 염기의 양이 들어갈 자리를 잡아주고요. 이 자료들 좀 정리해 볼게요. 이때 중성 자리의 경우에는 염기의 양과 산의 양이 같을 테니까 이 상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분수 형태가 실제 비율로는 1이었겠죠. 그럼 이 자리를 1로 두면 6대 4의 비율인 거니까 여기는 실제 비율이 3분의 2가 되고 이 자리는 6과 9인 거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양들을 정리할 때 지금 이 자리가 숫자가 있으니까요. 저는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를 그냥 활용해 볼게요. 0.6몰 농도로 5ml라면 이 자리가 3m몰이 되고 그럼 이 자리는 3배 해서 9m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2와 3인데 이게 Y-의 양이 가에는 없으니까요.
Na 플러스와 X 마이너스가 2대3 비율이에요. 2대3 비율인 거니까 이 자리가 3이면, 분모가 3이면요. 위쪽은 1.5배에서 4.5가 됩니다. 2대3 비율인데 Na 플러스가 3이 된 거니까요. 1.5배에서 X 마이너스의 양은 4.5라고 찾은 거고, 그 다음 이 나의 경우에는 우리가 농도 두 개 관계를 활용해서 풀이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겠네요. 농도가 2대3 비율인데 들어있는 Y-하고 Na 플러스도 2대3인 거죠. 지금 이 자리가 0인 거니까 X-는 없는 거고요. 이 2대3에 해당하는 몰수 B가 Y-와 Na 플러스에 대한 거죠. 이 Y-와 Na 플러스. 근데 농도가 2대3인데 들어있는 몰수도 2대3이라는 거면 부피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대3 비율과 이 2대3 비율을 연계해서 생각해 주면 부피가 동일해야 되니까 A가 3B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을 활용하면 지금 A나 B에 대해서 미지수를 하나 줄인 상태에서 정리할 수 있겠죠? 저는 일단은 이 위쪽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A가 3B인 거니까 A 자리에 만약에 3B가 들어갔다라고 해주면 3B에 4.5죠? 그러면 2B에는 3분의 2배에서 3이 될 테고요. 여기 중성이라는 걸 이용해 주면 Na 플러스 이자 염계양이 9인 거니까 어차피 일가인 거니까 염계양과 산해양이 같아야 되죠? 3이면 이 자리가 6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A와 3B가 같은 거니까 같은 부피인 거니까 여기가 6이라면 이 자리도 6이 되는 거고요. 같은 부피에서 농도가 2대3인 거니까 몰수가 2대3. 그래서 이 자리가 6이라면 이 자리가 9가 되고 여기서 정리가 되는군요. 5에 3이었으니까 9가 되려면 몰수로 3배, 그럼 부피로도 3배인 거니까 이 3B에 해당하는 게 15인 거네요. 즉 A는 3B였는데 이 값이 15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B는 5가 되고 A가 15라는 것도 결정이 됩니다. 묻는 것들 좀 정리해보면 X분의 Y를 묻고 있는데 X는 HX의 농도인 건데요. 우리가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를 썼을 때 마지막 자료 정리가 좀 편해지죠. 상대값으로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부피와 이 노란색으로 쓴 게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예요. 그대로 풀어주면 되고 지금 B가 5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B에 5 대입해주면 10ml에 3mm몰이 있는 거니까 X는 0.3 몰농도가 됩니다. 이 자리 0.3으로 쓸 수 있고요. Y 자리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인데 나에서 찾으라고 되어 있고요. A가 15였으니까 나에서 전체 부피는 30ml가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는 우리가 전체 이온의 몰수는 괄량이 결정하게 되고 지금은 다 일가밖에 없으니까 괄량이 결정한 전체 이온 수가 반응을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은 NaOH가 9만큼 들어가면 양이온, 음이온 합했을 때 전체 이온의 몰수는 18mm몰이 되고요. 30ml에 18mm몰인 거니까 0.6 몰농도가 됩니다. 0.3과 0.6 두 배 차이인 거니까 2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요. 화학식량과 몰파트 문제가 20번으로 출제가 됐네요. T도시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고 항상 밀도 자료가 주어지면 추가로 주어진 자료가 부피에 대한 자료냐 질량에 대한 자료냐 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거죠. 나 쪽에서 XYZ에 대해서 질량비가 7대 7대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자료가 많은 편이네요. 가와 나에 지금 세 종류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고요. 가는 두 종류만 들어있긴 하네요. X원자수와 Y원자수에 대한 비율관계, Z의 질량에 대한 비율관계, 그리고 전체 기체의 질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밀도가 같다는 걸 신경 썼으면 질량과 부피 중에서 어떤 자료가 아래쪽에 주어질까를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체 기체의 질량을 줬네요. 그럼 당연히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부피의 경우에는 질량을 밀도로 나눠서 구할 수 있고 지금처럼 가와나에서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같다면 질량 B가 그대로 부피 B가 됩니다. 그럼 전체 기체의 질량이 5대 9라고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기체의 부피이자 몰수에 해당하는 비율관계가 5대 9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기체의 몰수비가 5대 9인데 지금 위쪽에 기체의 몰수에 대한 자료가 M과 N을 이용해서 나타내져 있었고 특히나 지금 가에서의 전체 몰수는 M 플러스 2N, 나에서는 3N 플러스 2N이 되면서 2N, 2N은 공통인 거니까 둘에서의 몰수 차이는 요 위쪽 XYZ 기체에서 나온 거예요. 또는 M과 3M의 차이에 해당하는 2M인 거고요. 이 값을 그대로 그냥 기준으로 삼아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5하고 9라고 했을 때 4 차이 나는 건데 그게 2m 차이인 거니까 m에 2를 대입하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검산이 되는 거죠. 둘이 n은 동일했으니까 위쪽에서 4 차이 나도록 m에 2 대입하면서 정리했고요. 그럼 전체 분자수 5를 맞추기 위해선 이 자리가 3이 들어가면서 n은 1.5가 되고요. 여기 1.5, 1.5를 넣어주면 전체 몰수가 5일 때 전체 몰수가 9가 되는 거니까 아래쪽 부피에 대한 비율 관계를 잘 정리를 해준 거죠. 그럼 요걸 그냥 분자수에 대한 상대값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y원자수분의 x원자수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다행히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 비율 관계예요. 즉 y원자에 비해서 x원자가 4배라는 건데 위쪽 자료를 보니까 일부 분자식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래쪽 가에서는 이 y를 포함하고 있는 아래쪽 기체가 없기 때문에 y원자수가 확정이네요. 요 4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y원자수가 요 분자수를 그대로 쓰면서 정리해보면 y원자수가 2개가 되고요. 그럼 4를 만족하기 위해선 요 빈칸이 8로 들어가게 되고 x원자수가 8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6이 더 필요합니다. 6을 맞춰주려면 분자수가 3일 때 분자당 x원자수가 2여야 되죠. A자리가 2로 대응이 되네요. 비슷한 방식으로 요 7분의 6도 활용해 보면 이번엔 6과 1.5, 1.5로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x원자수가 확정이네요. 아래쪽에 어차피 x가 없는 가운데 x에 대해서는 분자당 x원자수가 고정이 되고 확정이 됐고요. 분자수도 나왔으니까 위쪽에서 6, 아래쪽은 1.5와 2를 곱해서 3을 더해주면 9로 정리가 되고요. 6을 9로 표현하면서 1.5배 해주고 있으니까 아래쪽도 1.5배 해주면 y원자수가 나 쪽에서는 10.5가 나와야 됩니다. y원자수가 10.5가 나오려면 지금 여기서 6이 나왔고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4.5가 나와야 되네요. 분자수가 1.5일 때 y원자수가 4.5가 나오려면 C자리가 3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상당히 흐름이 긴 문제네요. 그러면 이 둘을 이용해서 A자리와 C자리를 찾은 거고 Z의 질량이 7대 9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Z의 질량은 Z원자수로 봐도 Z의 질량이 7대 9일 때 Z원자수로도 7대 9여야 되고요. Z원자수는 가쪽에서는 2 플러스 3B로 정리가 됐네요. 여기는 2 플러스 3B가 되고 여기서의 Z원자수의 경우에는 나 쪽에서는 6이 있고 1.5B, 1.5B를 더해서 6 플러스 3B가 됩니다. 밖으로 빼서 2 플러스 3B와 6 플러스 3B가 7대 9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건 우리가 워낙 많이 했죠. 지금 3B, 3B가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서 4 차이 그러면 이 자리도 4 차이 나도록 해주면 둘이 같다라고 하면서 자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2 차이, 여긴 4 차이인 거니까 7과 9를 2배 해주면 되겠네요. 저는 이쪽에서 그냥 할게요. 그럼 7을 2배 해서 14라고 해주면 여기에서 3B가 12인 거니까 B가 4로 정리가 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여기에 B4를 집어넣어서 이 9로 표현됐던 게 이 자리인 18로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검산도 되는 거죠. 그럼 B가 4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4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화학식은 나왔고요. XA, ZB의 분자량, YC, ZB의 분자량인 거니까 우리가 X2의 Z4였고 Y3의 Z4였는데 분자량 B를 구하기 위해선 일단 XYZ의 원자량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안 쓴 게 이거죠. 어차피 나에서의 질량 B는 있고 분자수와 분자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XYZ의 원자의 몰수에 대한 정보, 이 몰수 B가 나오면 질량 B를 그대로 몰수 B로 나누면서 X부터 Z의 원자량 B가 나올 겁니다. 지금 나에서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 볼게요. 나에서 XYZ에 대해서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집중해서 오셨으면 개수도 여기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였어요. 우리가 이 분자수 스케일로 정리했을 때 X원자수가 9일 때 Y원자수가 10.5였고요. Z는 여기서 구한 게 18이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잘 안 보이셨으면 이걸로 다시 계산을 해보셨어도 돼요. 그래서 X원자수가 9일 때 Y원자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로는 10.5 그리고 Z원자수는 18이 되는 거고요.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이게 전부 1.5의 배수인 거죠. 1.5로 약분시켜주면 6이 되고 7이 되고 1.5로 약분시켜주면 12가 됩니다. 그럼 6대 7대 12가 XYZ에 대해서 나에서의 원자수비, 몰수비가 되는 거고요. 이걸 여기서 질량비를 그냥 여기서 계산할게요.
6대 7대 12에 해당하는 x부터 z의 몰수비로 나눠주게 되면 몰질량이자 원자량 b가 나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12배 해주게 되면 x가 14일 때 12배 해주면 그냥 12가 남고요. 12배 해주면 1이 되면서 XYZ의 원자량이 14, 12, 1로 정리가 됩니다. 원자량이 나오니까 오히려 잘 풀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게 질소와 탄소와 수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원자량이고요. 그러면 X2, Z4의 분자량은 X 2개, Z가 4개, 28과 4를 더해서 32가 되고요. Y3, Z4라면 36과 4를 더해서 40이 되는 거니까 40분의 32이자 8로 약분해주면 5분의 4가 되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4페이지 문제는 17번 제외하군요. 물론 17번도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그래도 6평에서 비슷한 게 있었으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평가원에서는 4페이지의 난이도를 좀 낮추고 있었는데 좀 그닥 물론 4페이지에 있으니까 다른 2, 3페이지의 문제에 비해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초고난도 문제는 출제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정 문제가 심리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아주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건 없었는데 그래도 작년 수능에 비하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확실히 높아지면서 시간 관리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컷이 1등급이었지만 올해는 1등급, 죄송해요. 50점이 1등 컷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좀 커트라인이 높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화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좀 고득점을 하고 좀 좋은 등급을 받는 게 좀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6학년도 화학원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